한 여성이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这次呢，专门来胡志明啊，来办这个签，他们办签证、办中国的签证很麻烦的，包括去那边的机票、往返的机票，还要提供旅游目的地的每一天的旅游计划，还有那边的住宿，全部都得一应俱全。因为小海他们是越南南方人啊，就是去中国更麻烦，去看一下是怎么个事儿。什么个事？You think we will get visa or? I get. I get. Okay, let's try. I borrow my dad 50 million, but this time I return for him. If they check my bank one more time, let me call my mom. 알고 보니 이 여성, 중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비자를 발급받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기로는 세계 제일입니다. 오죽하면 베트남 여성을 도와 고작 비자 발급을 도와주었을 뿐인 영상이 무려 67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到现在已经，今天11月多了哈，已经快6个月了，知道吧？他只能在中国待17天。然后小叔前一段时间一直催我，我以为時間來得及，所以說一直沒有去辦。然後昨天他才告訴我12月5號。 심지어는 베트남 여성이 중국 남성의 월급에 깜짝 놀라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小叔回越南娘家1个月，刚回到中国。我之前有承诺过小叔，说是把每一个月的工资都上交给他保管。3个月工资发了，但是当时小叔还在越南。我们现在就把这个工资交给我的越南老婆小叔，看他在干嘛。哎，老婆，你干嘛？做卫生啊？给你个东西，什么？你看，噔噔噔噔，哪里那么多啊？这是我3个月发的工资呀。怎么那么多啊？我之前答应过你每个月上交工资给你，然后工资早就发了，然后3个月一直你回越南我就没有拿给你，这么多，这个1万吧。多一点点。然后今天等你回来了，我就把工资给你，因为我们有一张卡是干嘛来的？这卡是我这些年的积蓄，一点积蓄，然后存在里面，然后密码我等等会发给你。那么我就把这个。一下子来那么多人，有点害怕。怕什么？以后家里面的柴米油盐酱醋茶全部由你来负责。好吧。今天发了工资，然后你就不带我去消费一下吗？消费什么消费呢？我们一起吃饭。就这个样子吗？是啊，这样就好啦。 실제로 우리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 영상. 이들은 실제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월급보다는 조금 적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중국 국력이 어느새 이 정도로 성장했다며 내심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남성. 그는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越南新娘为何嫁到中国后又纷纷离去呢？今天咱们给大家讲一讲这个困扰着大龄剩男的话题。有一些越南妹子啊，原本以为嫁到中国来能过上好日子，那结果发现现实和想象中差的实在太远。他们原本以为中国哪哪都好，像这个经济发达，生活条件也好，那可是谁知道嫁过来之后呢，有的就被安排到了这个山沟沟里，那生活条件跟他们想象中的可差太远了。第二个呢，就是语言和文化这一块这也是个非常大的问题。很多越南姑娘嫁到中国来语言不通，交流起来可费劲了。他们在中国，尤其是像这个云南、贵州、四川这些地方，方言重，他们听不懂，感觉呢自己就像是被困在了一个孤岛上，特别孤单。学中文吧，又不是1天2天能学会的，而且周围的环境呢也不太友好，这让他们心里特别难受。本来以为呢嫁过来能有一个温暖的家，结果却感觉自己像被世界遗忘了一样，心里那个苦真是没法说。第3种呢，就是有些越南妹子，那些人呢把中国说的是天花乱坠，好像就是遍地是金子，结果呢他们一来发现现实根本不是这么回事，生活还不如越南。像这种事呢是多了去了越南妹子对中国的憧憬呢也就破灭了，这背后其实是挺复杂的社会问题。所以这个跨国婚姻这事儿，大家一定要睁大眼睛，别被那些花言巧语给蒙了。等你真的嫁过来了，发现生活跟想象中的差太远，那可真是苦不堪言。
중국의 평범한 농촌에 거주 중인 남성. 그간 중국 남성은 베트남에서 인기가 많다는 언론 매체의 잘못된 정보만을 굳게 믿고 있던 이 남성 역시 직접 현장을 마주한 뒤에야 뒤늦게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죠. 일부 네티즌들은 이는 해당 남성만의 일부 사례일 뿐, 일반적인 중국 국적의 남성이 대체적으로 베트남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다며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평범한 중국인의 평균 월급은 대략 4에서 6천 위안으로 하나 80만 원에 수렴합니다. 반대로 베트남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350달러, 심지어는 여성의 경우 이보다 90달러 적은 260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남녀 임금 차이가 존재하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과 베트남 사이를 연결하는 이른바 국제결혼 중매 상담사는 실제 현장은 이론과 동떨어져 있다며 입을 모아 말합니다. 结合自己经常给中越夫妻当翻译的一个经验，关于越南女孩嫁到中国的一个问题。那我发现一个问题，中国人对越南的女孩的印象就是可以用钱来买越南的新娘。那么刚开始我对这个问题特别的不理解，因为我想，难道也可以用钱来买老婆吗？难道越南的新娘有这么廉价的吗？来到中国之后，我有机会去给中国和越南夫妻当翻译，我才发现真的有这种婚介。那么第一个我遇到的就是一个没有学历、没有文化年龄也挺大了。那么一个中国的男生也是通过这个婚介帮他介绍到这个女孩子。那么两个人通过手机认识了之后，这个女生来到中国没几天就两个人去领证了。那么领证的过程需要一个翻译，那么正好我在中间，男方也不会说越南语，女方也不会说中文，我就很好奇，然后我问他们俩，那你们是怎么交流的呀？然后他们说需要的话就是可以在手机上写出来，然后用那个 APP 翻译就可以了。这个男生也花了不少钱，花了10几万。然后这个女生呢，通过那个媒婆介绍了之后，媒婆带她来到中国嘛，然后那个媒婆拿这个钱也给她了一部分，长得不怎么样，还可以。那么在这里我发现一个问题，通过这种方式就是用钱，都是没学历、没文化，长得不怎么样。男方也是属于条件不怎么好，但是他们也一样花了很多钱。因为我在中间我也跟中国人聊天，跟那个女孩聊，如果是一个普通的女孩子，普通的越南女孩子，他们的想法应该就是不会愿意通过这种方式嫁到中国，因为在这里存在很多危险。不会中文，你给他钱然后来到中国，我感觉他们同意的概率特别的少，要么就是骗子，他想通过这个方式来骗你的钱。正常一个女孩子并不会这样。我说的就是这种。中国的男方如果通过这种买卖的方式找到越南女孩，那么你们也要花很多钱。 그녀의 발언에 따르면 일반적인 중국 남성이 아닌 농촌 지역 거주 중인 가난한 농민공이 국제결혼을 희망하기에 사실상 베트남 남성과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 심지어는 언어와 문화조차 서로 원활한 교류가 불가능하다 보니 굳이 베트남 여성이 중국으로 시집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 네티즌은 해외 네티즌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베트남 여성이 중국 남성을 좋아하지 않느냐며 말이죠. 이에 매우 의외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과의 결혼 트렌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특히 1985에서 2000년대에 출생한 어린아이는 현재 매우 거세고 독립적이며 강인합니다. 과거 그들이 부유한 나라 출신의 405-060 세대와 결혼할 의향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런 일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종에서 이유가 아닌 교육 수준이 높은 이유에서의 한국인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인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언론 매체는 베트남 여성은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베트남 여성은 생활 수준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국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한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나라 간의 국제 결혼을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위장 결혼, 신분 세탁으로 한국에게 피해줄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소식 전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번 영상을 제작하며 오늘 영상은 재미있었는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재미가 없으셨다면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해요 해외 반응이었습니다.